안녕하십니까. 자, 부동산 세법 우리 11월 달, 12월 달 입문 과정 거쳤고요. 이제 1월 달부터 본 강의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새로운 교재 나왔네요. 그동안 책이 없어서 공부 못했는데 이제는 새 마음 새 뜻으로 새 책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올해 꼭 합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책에 대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여러분 맨 앞쪽에 보시면은 몇 페이지 정도 보시면 앞쪽 시험 안내 뒤에 보면 여러분 체계도가 나왔습니다. 체계도. 그래서 한눈에 보는 핵심 체계도 해갖고 요 앞쪽에 나와 있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요 핵심 체계도 22쪽부터 쭉 넘기셔갖고 53쪽까지를 좀 이쁘게 뜯으셔서 포치켓으로 박으시면 여러분이 공부하는 기간 동안에 서브노트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좀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입문 과정하고는 달리 여기는 개정된 내용이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이쁘게 뜯어갖고 포치켓 박으면 나름대로 여러분 서브노트로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뒤쪽에 보시면은요, 맨 뒤쪽에 보면 우리 세법은 매년 개정됩니다. 매년 개정이 돼 갖고요. 부록 쪽에 보시면은, 부록 쪽. 특히 작년에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요 부록에 보시면은 개정 세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2017년 9월 19일 날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제가 좀 해놨고요. 그 다음에 499쪽부터 이번 2018년부터 적용되는 개정된 법률을 좀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 공부하신 분은 안 보셔도 되고요. 처음 공부하신 분은 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뭐해서 뭐로 바뀌었대 오히려 더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공부하신 분은 안 보셔도 되고 이미 조금 이전에 공부를 하셨던 분은 요걸 한번 참고하시면 예전에 공부할 때 이랬던 것이 이렇게 바뀌었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먼저 인지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정세법 해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519쪽부터는 이제 작년 2017년도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참고하시고요. 지금부터 본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어디 보시냐면요. 제일 먼저 조셉 총론 파트 1 56쪽부터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6쪽. 자, 총론 들어갔습니다. 총론. 그래서 이번 1월달, 2월달에는요, 메인을 취득세, 그 다음에 재산세,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를 중점적으로 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가볍게 확인만 하는 형식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56쪽 총론을 보시면은요, 조세 총론. 어쨌거나 제일 먼저 출제되는 부분이 바로 나오는 부분이 조세 총론인데 항상 여러분 모든 과목이 앞에 제일 먼저 총론, 총설, 총칙 이런 것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총론이라는 것은 강론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이거나 공통적인 사항 또는 강론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먼저 선행적으로 다뤄야 되는 부분이 바로 조세 총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조세 총론은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나오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두 문제 정도 나옵니다. 평균적으로는 두 문제 정도 나오는데 2017년도 작년에는 한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는 요거는 예외적 현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냥 여러분은 평균적으로 두 문제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처음 세법을 공부하신 분은 요 총론이 어렵습니다. 왜 총론이 어렵냐면 강론을 아직 공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다 아우르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내용을 모르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다루다 보니까 처음에는 상당히 총론이 어려운 부분,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 바로 총론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맨 처음에 공부하시면은 총론이 그냥 무슨 소리가 써져 있는가라고 그냥 가볍게만 훑어보시고요. 강론이 끝난 다음에 그래서 1월달, 2월달 수업 끝난 다음에 3월달, 4월달 들어갈 때 보시면은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돼요. 그래서 지금 처음 공부하시면은 총론은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어떤 내용이 써져 있는가라는 것만 부담감 갖지 마시고 한번 쭉 보시고 강론이 끝난 다음에 3월달에 이제 제가 총론을 시험에 나올 걸 다시 한번 꼭꼭 잡아 정리해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일단은 총론은 하나에서 두 문제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일단 여러분 56쪽에 보시면은 자, 조세 총론할 때 조세가 뭐냐라는 것이 나와 있네요, 여러분. 조세의 의의가 나와 있죠. 결론 제1 조세의 의의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X. 시험에는 절대 안 나옵니다.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일단 여러분 학원에 오셔갖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시험에 나오는 부분과 시험에 나오지 않는 부분을 명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일단 시험에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럼 조세가 뭐냐? 적어놓으세요, 두 글자. 세금. 그러니까 세금을 강학상 학문적인 용어로는 세금이라고 그러지 않고 뭐라 표현한다, 여러분? 조세 그런 거죠. 예전에 쌀로 세금 냈다, 그게 조세, 쌀조자. 예, 그래갖고 세금을 우리는 학문적인 용어로 표현할 때 뭐라 표현한다, 여러분? 조세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 세법을 보시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세금이란 말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세금에 관련된 내용을 다룬 법이 세법인데 세금이란 말은 안 나와요. 뭐라고 한다고 여러분? 조세를 한다. 이렇게. 좀 있어 보이죠? 네, 이게 바로 여러분이 법을 배울 때의 일상적인 용어와 법률 용어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도 그게 법률적으로 표현할 때는 내가 알지 못하는 표현을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워 보이는데 처음에는 그러한 단계만 극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세의 의는 요 정도 보시면 되고, 세금을 말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57조 맨 밑에 조세의 분류가 나오신다. 자, 여기부터가 이제 시험 출제 대상입니다. 별표 하나, 조세의 분류 별표 하나. 근데 요즘은 잘 안 나와요. 과거에는 나왔었는데, 초창기 때는 나왔었는데, 요즘은 뭐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다라고 간주를 했기 때문에 잘 안 나오지만, 어쨌거나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것이 제일 먼저 뭐가 나오죠, 여러분? 국세와 지방세가 나오죠. 이때 국세가 뭐냐, 지방세가 뭐냐, 이거는 과세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구분하는 건데,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를 뭐라는 거고, 여러분? 국세. 그래서 여러분 거기 동그라미 1번. 누가? 국가인 중앙정부. 밑줄 여기. 국가인 중앙정부. 그리고 이때 중앙정부로서 나오는 조직이 바로 뭐죠, 여러분? 세무서죠. 요거 적어놓으시죠. 정부 조직으로 있는 게 바로 뭐다, 여러분? 세무서죠. 여러분 오다가 강동세무서 보셨죠? 예, 저 사거리에 보시면은, 세무서를 보시면 세무서는 어떤 기관이다? 국세를 부가징수하는 기관이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주의할 사항은, 자, 모든 국세는 요거 하나 적으시고요. 국세의 종류와 관계없이 항상 세무서가 과세권자가 된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모든 국세는 누가 과세권자 된다? 세무서 또는 세무서장이 과세권자가 된다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모든 국세다. 제가 굳이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 국세, 모든 국세는 누가 부과한다고요? 세무서장이 부과한다. 그럼 이 중에서요, 오늘 현재 국세는 14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다고요? 14가지의 국세가 있는데 이걸 다 외워야 되느냐? 다 공부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다 공부하려면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공부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2번에 보시면 밑줄 양도소득세,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 특히 여기서 양도소득세와 우리가 종합부동산세를 중점적으로 공부하게 되고요. 부가세로서 뭐가 있다,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 요 정도가 우리가 공인중개사 시험법에 해당합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 상속세, 증여세가 있죠.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X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에 제외됩니다. 원래 여러분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에 해당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 공부하는 분들이 어렵다고. 맨날 어렵대요. 왜 왔는지 모르겠는데. 자, 저는 다시 한번 높아심에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부동산 전문가가 되고자 오셨다는 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가 되고자 왔다고요? 부동산 전문가가 되고자 오신 겁니다. 국가가 공인하는 부동산 전문가입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전문가라는 걸 강조합니다. 일반인들이 아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이 알고 있는 지식을 뛰어넘는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하는 내용은 일반적 상식이 아니라 다 뭐예요, 여러분? 전문적 지식을 배우는 거예요. 그 전문적 지식은 여러분 내용이 기본적으로 쉬워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근데 와갖고 왜 이렇게 어렵냐고 한탄하신 분이 계세요. 그러면 저는 솔직히 말갖고 속으로 가 집에 그러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죠. 왜냐면 원장님은 살살 달래갖고 조금만 하면 되는 것처럼 말씀을 해갖고 접수시켰는데 선생이라는 놈을 기껏 잡아놨는데 어렵다고 가라 그러면 저는 그 다음 주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 말은 할 수가 있어요. 그 대신. 예.